안녕하십니까. 성인간호와 특히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제공한 유인물,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다 준비하셨죠? 네, 학지사 메디칼에서 제공한 성인간호학 원입니다. 원, 투가 아니라 원의 이제 소화기계 파트 부분을 해주시면 되는데 유닛 2 소화기계 장애 부분이고요. 페이지는 269페이지입니다. 위장관계 사정에서 챕터 10에 해당이 됩니다. 네, 페이지 269페이지. 다 준비되셨죠? 그리고 필기도구랑 준비하셔서 이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챕터 10 유닛 보면 이장관계 사정 부분 보면 맨 먼저 해부생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270페이지에 보면 제가 제공한 그림처럼 잘 한글말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저희가 여러분 같이 주무를 해서 이번에 그 강의 계획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OT를 다 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소화기계부터 첫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화기계란 어떤 부분을 소화기계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소화기계는 이 직접 소화에 관련해서 일을 하는 기관들이 있고, 또 그 이외에 소화에 직접 관여는 안 하지만 소화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소화기계는 우리가 이제 두 개로 나눴는데,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소화기계, 하나는 우리가 부속, 이게 도와주는 소화기계다라고 해서 두 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소화기계는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음식이 들어가서 걸치는, 이동해서 다니는 그곳을 우리가 소화기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어디로 먹어요? 그렇죠. 입으로 먹죠.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뭐냐면 파링스, 인두죠. 인두. 그죠? 파링스. 그래서 인두 지나서 여기가 뭐냐면 식도예요. 그죠? 그래서 식도.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이 위입니다. 위. 됐죠? 자, 위 지나서 여기 보면 듀오데늄, 제지늄, 일리움 이렇게 해가지고 12지장 공장 회장. 그래서 요 부분이, 그죠? 요 꼬불꼬불하니 옅은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작은 창자.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이거 이제 맹장. 그죠? 충수가 있고 여기가 맹장. 그 다음에 여기가 결장. 올라가는 거, 옆으로 가는 거, 내려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잘록경에서 S사,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직장, 그 다음에 항문,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맹장, 결장, 그 다음에 직장, 이거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큰 창자라고 하죠. 그래서 입에서 인두 지나서 식도, 위, 작은 창자, 작은 창자랑 큰 창자는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그래서 큰 창자, 항문, 여기를 합쳐서 우리가 소화기계라고 하고, 이 소화를 도와주는 기능, 도와주는 것들, 이제 소화의 길은 아시겠죠? 도와주는 길이 뭐냐면은 부속 소화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여기 입에서 인두로 지나가는 요 길에 있는 샘이 있어요. 침샘이라고 해서 침을 만들어내는 샘이 있는데, 거기가 기미샘, 혀미샘, 그죠? 그 다음에 턱밑샘. 그래서 기미샘, 혀미샘, 턱밑샘 해가지고 세 개의 저기 샘이 있어요. 귀의 밑에, 턱 밑에, 혀 밑에. 여기 귀 밑에 하나, 그다음에 여기 저기 혀 밑에 하나, 턱 밑에 하나. 됐죠? 그래서 요 세 개를 합해서 침샘이라고 하는데, 침샘은 소화를 도와주는 부속 소화기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여기가 위였었잖아요. 근데 위에 보면 요 빨간색 있죠? 이게 간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밑에 요 초록색 있죠? 예, 초록색이 골블레더 그래가지고 담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하고 쓸개, 다른 말로 담낭, 요것들은 부속기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또 옆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요거 있죠. 요거 위 밑에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는 거. 예, 이것이 뭐냐면 이자입니다. 다른 말로 췌장이라고 해요. 췌장. 그죠? 예, 그래서 요 이자, 다른 말로 췌장. 췌장 요 합쳐서 얘들을 그래서 침샘, 간, 쓸개, 그다음에 이자 요것들을 합쳐서 부속 소화기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수업 이번에 1학기 때 배워야 할 부분이 소화기계잖아요. 소화기계는 소화기계도 있고 소화부속기계, 부속 소화기계도 있지만 이 두 개를 다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위치하는지 지금 다 보셨죠? 예, 그러면 이제부터 구조와 기능 부분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79페이지 보면 그 소화기계 10-2에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구조와 기능에서는 우리가 아까 입이랑 그 다음에가 이제 인두, 그 다음에 식도 이렇게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인두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호흡기계에서 2학년 때 다 배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식도부터 해가지고 구조와 기능을 보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식도는 위에서 보시면 식도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여기 인두 부분 밑에 바로 시작해서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식도라고 하죠. 식도의 위치는 이 목 부분이 아니라 여기 부분이에요. 마지막 위치 부분은 그래서 흉골 밑에 부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도의 먼저 위치는 기관, 후두, 뒤, 그죠? 인두, 후두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려와서 횡격막 아래에 제6번 경추에서부터 제11번 흉추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식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몇 번이에요? 6번 경추고 여기가 11번 흉추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그래서 목하고 가슴 사이에 이렇게 해서 위치하고 있는 게 식도입니다. 위치도 잘 알아두셔야 되죠. 만약에 식도 아랫부분이 아파요. 그러면 어디가 아프겠어요? 그렇죠. 여기 흉추 11번. 그래서 늑골 11번째가 아프겠죠. 그렇죠? 네, 이제 목 부분이 아픈 게 아니라 이 흉골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 좀 이따 배울 식도 하부 관략근에 문제가 있는 그죠? 이런 질환들이 있으면은 여기가 아픕니다. 그죠? 흉통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6번 경추에서 11번 흉추까지가 해당이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식도의 기능은 식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은 뭐 해주겠어요? 그죠? 입에서 씹어가지고 음식물을 삼키면 음식물을 어디로 전달을 해줘요? 그죠? 위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음식물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죠?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근육층의 분비샘에서 점액을 분비를 합니다. 근육층이 있어서 운동을 해줘서 식도 점막을 보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음식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위로 넘겨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식도입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네. 자, 그 다음에 식도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조에서 식도는 상부 식도 관략근 어퍼 에소퍼지얼 에소퍼거스가 뭐예요? 식도죠. 네, 그래서 위 식도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스핑터가 뭐예요? 관략근이에요. 그래서 상부 식도 관략근이 있고 하부 식도 로 에소퍼지얼 가지고 하부식도 관략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UES, LE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요 영어를 임상에서는 다 영어로 쓰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UES, LES, 그래서 upper esophageal sphincter, lower upper esophageal sphincter 두 가지가 있는데 상부식도 관략근은 여기가 있어요. 그리고 하부식도 관략근은 여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상부식도 관략근은 하는 역할은 뭐냐? 우리가 입을 통해서 여기가 공기도 들어오고 또 뭐도 들어와요. 그죠? 음식도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가 있고 음식이 들어가는 통로가 있어요. 근데 이 공기가 음식이 들어오는 통로로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요 공기가 들어가는 거는 기관 쪽이잖아요. 기관을 통해서 가고 음식에는 식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목 부분에는 기관도 있고 식도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쪽에가 있는 것이 기관이고 뒤쪽이 식도입니다. 그래서 기관에로 공기가 들어가는데 이 공기가 요 음식 쪽으로, 그죠? 식도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네, UES 상부식도 관략근이 합니다. 그 다음에 요 하부식도 관략근은 엄청 중요합니다. 별표를 해주시고 하부식도 관략근은 요 위에 있는 내용물이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오면 돼요? 안 돼요? 그죠? 안 되죠. 위로 올라오면. 그래서 위로 위에 있는 음식물이 위로, 그죠?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위쪽으로 올라오지 역류하지 않도록, 그래서 위 내용물이 역류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얘가 해줍니다. 하부식도 관략근이. 근데 만약에 하부식도 관략근이 부장이 나게 되면 위는 산도가 약산이에요. 약산, 강약산. 네, 우리 몸은 중성입니다. 중성. 그래서 한 7.35에서 7.45 정도 돼요. 중성. 그죠? 예, 근데 위는 강약산. 그래서 한 2에서 6, 7 정도까지가 됩니다. 근데 얘가 요 식도로 올라오게 되면 위는 요 산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식도에는 그걸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음식물이 산이 예, 식도로 올라오게 되면 식도가 다 헐어버려. 그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죠? 안 되겠죠. 그래서 위 내용물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부식도 관략근이 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부식도 관략근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병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죠? 병이 생기겠죠? 예, 그래서 그 병을 우리가 나중에 배워야 안 배워요? 그죠? 배우겠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으니까 하부식도 관략근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 식도 역류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이 하부식도 관략근이 해줍니다. 자, 식도는 다 됐죠? 그래서 식도의 위치, 기능, 구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식도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죠? 위가 있죠. 위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죠? 엄청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얘는 별표를 5개를 해주시고 꼭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위치 먼저 볼게요. 위는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냐면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여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사등분을 몸을 한다고 한다면 어느 쪽에 조금 있어요? 위쪽.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그죠? 좌측에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좌측 상복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는. 그죠? 그래서 위가 아프면 좌측 상복부가 아프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 갈게요. 구조도 엄청 중요합니다. 자, 위는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들어온 통로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아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예, 하부식도 관략근이 있어서 조절해 준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들문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문부. 그래서 카디아라고 합니다. 카디아. 영어로 카디아. 예,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저부는 여기를 기저부라고 합니다. 펀더스라고 하죠. 기저부. 그 다음에 요쪽 부분 여기를 우리가 다 뭐라고 하냐면 체부, 바디라고 합니다. 이게 위에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체부.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에 요거를
나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문, 다른 말로 유문, 예, 파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문부, 파이러스 됐죠? 그러면 카디아, 판더스, 바디, 파일러스, 그죠? 예, 그래서 들문, 기저부, 체부, 그다음에 날문, 다른 말로 분문, 기저부, 체부, 유문.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에는 들문 들어와야 되니까 하부식도 관략근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가 음식물이 나가는 거, 나갈 때 조절을 해서 내보내요. 위에 있는 그거를 여기가 쌤창자, 그죠? 12지장으로 보내는데, 보낼 때를 조절을 해서 음식을 보내는데, 이 조절하는 요 부분에 관략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유문관략근이라고 하고, 이 부분은 위 내용물이 쌤창자로 이동하는 거를 조절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럼 관략근 지금 3개 배웠죠. 식도 위에 상부식도 관략근, 하부식도 관략근, 유문관략근. 그래서 요거는 공기가 못 들어오게, 요거는 위 내용물이 역류하지 않게, 여기는 위의 내용물을 어디로 12지장으로 조절해서 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관략근 3개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위는 밑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위는 층을 이루고 있어요. 요 막이 있는데 요 중요합니다. 막이 점막, 점막 및 근육, 장막에서 층이 4가지가 있어요. 되셨죠? 자, 층이 4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있냐면 여기가 맨 안쪽이죠. 예, 그래서 맨 안쪽이 뭐예요? 점막층이에요. 점막. 안쪽에가 점막이 있고, 그 바로 밑에가, 그러니까 여기가 위라고 하면 여기가 점막층이 있고, 여기가 점막 밑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근육층이 있고, 여기가 장막층이 있어요. 그래서 막이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여기에가 위가 있으면 여기에 막이 점막이 있고, 여기가 점막 밑이 있고, 근육이 있고, 장막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점막하고 점막 밑층인데, 점막에서는 많은, 좀 이따 배울 거예요. 많은 이 분비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분비물들이 위에 있는 걸 조종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점막 밑에는 혈관이나 신경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그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나 자극 등을 이걸 받아서 뇌하고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가 무슨 층이 있다고요? 근육층. 여기 있죠? 근육층. 자, 근데 근육층을 보시면 하나, 둘, 3가지가 있어요. 근육층이. 그죠? 그래서 위는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육층이 단단하게 있어요. 그래서 층이 3개나 돼. 그래서 하나는 세로근층이라 해서 이렇게 근육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렇게 돌려, 그죠? 돌림근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요 비슷한 모양, 빗끝 처지는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 3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근육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로근층, 돌림근층, 빗근층 요 3개를 합쳐서 근육층.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장막층이 있는데, 요 장막층은 위를 어때요? 다른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능을 해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방금 배운 것처럼 위에는 점막이 있고, 점막 밑이 있고, 근육층이 있고, 장막이 있고. 됐죠? 그래서 방금 이걸 다시 한번 봐보면 여기가 점막층이에요. 굉장히 크죠? 아까는 그 그림에서는 작았었는데, 그 다음에 점막의 바로 밑에 점막 밑층, 그 다음에 여기에 근육층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3가지가 있었죠? 가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돌리는 거, 그죠? 둥그런 모양의 근육, 그 다음에 빗금친, 동그란 거, 그 다음에 가로, 그죠? 예. 그래서 세로근층, 돌림근층, 그 다음에 빗근층, 여기서 3개가 있는 근육층이 있고, 맨 마지막에 장막층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근육은 근육이 있어서 위 운동을 해주고, 장막은 뭐를 해줘요? 보호를 해주는 기능을 해주고, 점막 밑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 혈관 있죠? 예, 혈관이나 신경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자극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고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그리고 노폐물은 빼는 그런 기능을 해줍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점막층입니다. 점막층에서는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색깔이 막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점막층에서 하는 기능을 봐볼게요. 점막층에는 세포가 5가지 세포가 있는데, 하나는 부세포라고 해요. 우리 말로는 점액세포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목의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경세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점액목세포에서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목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세포, 점액세포, 그 다음에 이렇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주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주세포는 우리가 말로 으뜸세포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칩셀이라고 되어 있죠. 얘가 뭐냐면 주세포예요. 그 다음에 벽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는 G세포, D세포가 있는데, 이거는 내분비계 세포예요. 내분비계 세포. 여기가 이제 G세포, D세포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다시 위에 있는 세포는 다시 몇 가지? 5가지. 하나는 점액세포, 하나는 주세포, 하나는 벽세포, 하나는 G세포, 하나는 D세포.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점액세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말 그대로 뭐를 분비해요? 점액을 분비를 해요. 이해가 되셨죠? 점액을 분비를 하는데, 점액은 뭐냐면 알칼리성이에요. 알칼리성. 자, 근데 왜 알칼리성이냐면은 우리가 좀 이따 배울 건데, 벽세포에서 뭐를 분비를 하냐면 염산, HCl, 산이에요. 산. 그래서 HCl을 분비를 해요. 그러면은 산이 막 분비를 하면 우리 피부는 산 중성이어야지 살아요. 근데 산이 나오면 우리 피부는 헐어져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위에서 뭐를 분비를 해요? 점액을 분비를 해서 뭐를 해요? 엽산으로부터 이 자가소화라는 게 뭐냐면 헐어진다는 소리거든요. 자가소화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자가소화라고 하냐면 우리가 세포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주성분이. 그래서 얘가 엽산이 좀 이따 배우면 이게 단백질 소화를 해요. 그래서 엽산이 단백질, 그래서 피부를 헐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가 소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누가 해요? 점액세포. 그러니까 점액세포는 산이 되면 안 되고 산을 중화시켜야 되니까 뭐가 돼야 돼요? 알칼리가 돼야 되지. 그래서 점액은 알칼리를 성이고 점액을 분비하는데 어디서 분비한다고? 점액세포, 다른 말로 부세포, 경세포, 여기에서 분비를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세포가 있습니다. 자, 주세포는 어떤 걸 주세포로 하냐면 주세포, 얘가 칩세포라고 하죠. 칩, 으뜸세포. 자, 으뜸세포가 요 색이에요. 요게 으뜸세포. 주황색 같이 생긴 거, 빨간색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거를 주황색처럼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그죠? 요게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같은 거 여기에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주세포예요. 자, 주세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펩시노겐을 분비를 합니다. 주세포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펩시노겐을 분비를 해요. 그래서 얘는 뭐를 하냐면 단백질을 폴리펩티드로 분해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펩시노겐은 뭘로 바뀌냐면 펩신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펩시노겐은 어디서 분비가 된다고요? 주세포에서. 그래서 얘가 펩신으로 바뀌어서 이 펩신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단백질을 뭘로? 폴리펩티드로
이게 분해시킨다 그 말이에요. 단백질을 펩티드로 분해를 시키는 거거든요. 단백질을 조각조각 이렇게 분해하면은 펩티드가요. 폴리펩티드가. 그래서 펩티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 펩신이 하는데 이 펩신은 누구한테서 만들어져요? 펩신 오호겐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면 펩신 오호겐에서 펩신으로 만들어주는 요 역할은 누가 하냐면 엽산이 합니다. 엽산. 그죠? 그래서 근데 엽산은 어디서? 벽세포. 벽세포는 여기 보면 벽세포 있죠? 요 파랑색 있죠? 얘가 벽세포예요. 그래서 벽세포에서는 뭐를 분비를 해요? 엽산. 요 애가 제일 중요합니다. 엽산을 분비를 하고 이 엽산이 방금 무슨 역할을 해준다 그랬어요? 예, 펩신 오호겐 어디서 나오는? 주세포에 나오는 펩신 오호겐을 뭘로 만들어줘요? 펩신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엽산은 위액의 산도를 1에서 아까 우리가 강약산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1에서 2조 정도로 유지를 시켜줘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음식물 안에 세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세균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해줘? 살균 역할을 해줘. 그러면 엽산이 하는 역할은 위 폐하를 1에서 2 그래서 강약산으로 해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살균작용을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이 펩신이 체외적 산도에 작용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펩신 오호겐을 뭘로 만들어줘서요? 펩신으로 만들어 전환시켜주는 것이 누구라고? 엽산이라고. 그래서 엽산은 역할이 무슨 역할이 있어요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하면 엽산은 위의 산도를 강약산으로 만들어주고 살균작용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어디서 나왔던 주세포에서 나왔던 펩신 오호겐을 뭘로 만들어줘요? 펩신으로 전환을 시켜줘서 이 펩신은 어디래요? 단백질에서 폴리펩티드로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잘라주는 역할. 그래서 단백질 소화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위에서는 단백질 소화가 이루어지겠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벽세포는 굉장히 중요한데 엽산을 만들어내고 또 하나는 내인성 인자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내인성 인자라는 것은 소장에서 비타민 B12, 비타민 B12가 뭐야? 코바라민이죠. 코바라민. 예, 비타민 종류 제가 이렇게 해서 보내드린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 걸 확인해보고 비타민 B12는 코바라민이라고 하는데 이 코바라민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 어디에서? 소장에서. 코바라민은 어디서 흡수를 한대요? 그죠? 소장에서 흡수를 한대요. 그래서 소장에서 흡수하는 비타민 B12가 흡수가 되도록 도와주는 게 내인성 인자인데 이 내인성 인자가 어디서 분비가 돼요? 그쵸? 위에서. 그럼 만약에 위에 질환으로 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인성 인자가 잘 분비가 돼요? 안 돼요? 그죠? 안 되겠죠. 그러면은 소장에서 비타민 B12가 잘 흡수가 돼요? 안 돼요? 그죠? 안 되죠. 그럼 비타민 B12가 하는 역할은 뭔데요? 빨리 이야기해봐. 비타민 B12가 하는 역할. 코바라민이 하는 역할이 뭐야? 그쵸? 예. 적혈구를 만들어내요. 혈구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타민 B12가 제대로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면 혈구가 생성이 안 되니까 뭐가 되겠어요? 빈혈이 오겠죠? 예, 그래서 빈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위가 안 좋은데 빈혈이 생길 수 있는 거는 누구 때문에? 내인성 인자 때문에. 내인성 인자가 어디서 나와요? 예, 위에 어디 무슨 세포? 벽세포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소장에서 비타민 B12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안 되게 되면 빈혈이 생긴다. 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분비 세포가 있는데 내분비 세포에는 G세포랑 D세포가 있어요. 위에 점막에는 점막에서 분비되는 G세포는 가스틸이라는 것을 분비를 해요. 가스틸. 그래서 얘는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엽산 분비를 HCl 아까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 HCl 벽세포에서 나온다 그랬죠? HCl을 분비를 촉진해주고 위 운동을 촉진을 해줘요. 그래서 소화를 위에서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가스트린 G세포에서 해주고 D세포는 소마토스타틴이라는 소마토스타틴을 분비를 하는데 얘는
요애랑 반대예요. 얘하고 얘는 반대. 그래서 산 분비를 억제하고 벽세포, 주세포 등들을 다 억제를 해요. 그래서 위에서 소화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소마토스타틴이 합니다. 그래서 G세포에서 나오는 가스트린은 위와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D세포에서 나오는 소마토스타틴은 위산도 분비를 억제해주고 소화도 억제해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이 뭐였냐면 아까 막이 4가지가 있었는데 그쵸? 여기서 점막 그래서 점막층에서 분포하고 있는 세포들이 있고 그 세포들에서 분비되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들을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점액세포에서는 점액이 분비돼서 위를 보호해주는 역할, 살균 역할을 해주고 자가소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그다음에 주세포에는 펩시노겐을 분비를 해서 염산에 의해서 뭘로 바뀌어요? 펩신으로 바뀌고 단백질 소화에 관여를 하고 이제 벽세포는 중요하다 그랬죠? 염산하고 내인성 인자를 분비를 합니다. 염산 HCl 그래서 위에 산도를 1에서 2로 유지해줘서 살균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만들어줘서 단백질 소화에 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인성 인자는 분비를 해서 그죠? 백세포에서 분비를 해서 소장에서 비타민 B12, 코바라민 흡수를 하는데 그래서 위에 문제가 생기면 뭐가 문제가 생긴다? 빈혈이 생긴다. 그 다음에 G세포하고 D세포가 있는데 G세포는 가스트린을 D세포는 소마토스타틴을 분비를 해서 서로 반대 역할을 한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위에 점맥층에서 분비되는 위의 기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신경은 미주신경이 있고 미주신경은 위를 촉진 그 다음에 교감신경은 반대로 위를 운동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가 운동을 하면서 가스트린에 의해서 유미즙이라는 것은 부드럽게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 어디로 보내줘요? 식이지장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유문 통해 가지고 이동시켜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장 간의 주요 조절 물질들이 있는데 신경전달 물질의 아세틸콜린은 에피네프린이 있어요. 그래서 아세틸콜린은 무슨 신경? 부교감신경. 에피네프린은 무슨 신경? 교감신경.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소화를 뭐예요? 이게는 촉진을 시켜줘요. 교감은 소화를 뭐예요? 억제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은 소화를 촉진, 그다음 에피네프린은 소화를 억제해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가스트린은 배웠죠? G세포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이거는 이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 운동도 증가시켜줘요. 자, 그 대신에 아까 소마토스타틴이 있었죠? 소마토스타틴은 위에서 분비가 되는 건데 우리가 좀 이따 나중에 십이지장에서 배울 거예요. 거기서 장액으로 해서 분비되는 것이 콜레시스토키닌이라고 해서 CCK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크레틴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 둘이는 소화를 뭐예요? 억제를 해줘요. 아까 가스트린은 소화를 뭐라고 했어요? 촉진시켜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콜레시스토키닌 CCK랑 세크레틴은 장에서 분비되면서 이산 분비를 감소를 하고 그래서 췌장에서 소화효소를 분비를 요거는 해요. 그리고 요 중탄산염을 분비를 해요. 세크레틴은. 그래서 위의 기능을 억제시키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히스타민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위액 분비를 증가를 시키고 창자 가스트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위 운동을 억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가스트린 있었죠? 그 다음에 소마토스타틴 있었죠? 그 다음에 CCK가 있었죠? 그 다음에 세크레틴 있죠? 그 다음에 창자 가스트론 있죠? 그 다음에 히스타민 있죠? 자, 가스트린
가스트린하고 히스타민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아세틸콜린 있었죠? 네, 요 세 개는 위 운동을 어떻게 해요? 촉진을 해요. 소화를 촉진시켜 주는 거고, 소마토스타틴, CCK, 세크레틴, 창자가스트론,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그죠? 에피네프린 요 것들은 5개죠. 요 5개는 소화를 뭐예요?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거를 총 정리를 하면 아세틸콜린, 가스트린, 히스타민 이거는 위 운동을 촉진해서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기능을 해주는데 소마토스타틴, CCK, 세크레틴, 창자가스트론, 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은 소화를 억제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를 만들겠어요? 약을 만들겠죠. 그래서 위 여러분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아세틸콜린, 구교감 약이나 가스트린이나 히스타민 이런 약들을 주겠죠. 이야기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뭘 배웠냐면 식도하고 위하고의 기능하고 구조 이런 것, 위치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위가 하는 역할은 소화액을 분비를 해서 음식물을 저장을 하고 섞어서 분해해가지고 십이지장으로 보내는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소화는 무슨 소화? 그죠? 단백질 소화. 그죠?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단백질 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하고 뭐를 공부를 했어요? 소화기계에 소화하고 부속 소화기계가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소화기계에서 식도하고 위하고를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1강에서는 식도랑 위의 세부 생리를 공부를 했으니까 요 반드시 바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부하고 책 보고 책에 보면은 여러분이 그림이랑 이런 부분들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76페이지 보면 비타민 B12가 뭐다. 여기 비타민 B12가 나왔네요. 12, 비타민 B12 코바라민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그것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272페이지에 보면 이 구조 아까 그림 나온 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해서 복습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습은 못하더라도 오늘 지금 공부를 했으니까 뭐는